이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14일 올해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월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내년도 예측치도 종전 2%에서 1.3%로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경기 기대지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경기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간 경제연구소인 GEW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발표한 10월 독일 경기 기대지수는 마이너스 3.6을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의 지난 3분기 조정 순이익은 주당 1.15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주당 1.12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3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1.02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에 부합했습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3분기 순이익이 56억 달러, 주당 1.36달러를 기록해 시장에서 예상한 주당 순이익 1.39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4.6%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9달러, 4.6% 내린 배럴당 81.84달러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2012년 6월 28일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4% 하락한 16,315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32% 상승한 4,22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16% 상승한 1,877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금융권의 호전된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14% 상승한 8,825선에서 영국 지수는 0.42% 상승한 6,392선, 프랑스 지수 역시 0.23% 상승한 4,08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은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대표님 말씀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2.04% 상승하면서 192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는 일단 장 자체가 지금 크게 안 빠지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까지 5일이평이 이제 떨어지는 날 같아요. 5일이평 떨어지고 제가 볼 때 내일 정도 5일이평을 한번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일단 캔들 차트 보고 예측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가장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지금 스토캐스틱과 이제 슬로우와 퍼스트와 슬로우 이제 미들이 지금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다가 이제 침체 국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이 형태를 봐서는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크게 바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반등 국면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그런 하루를 오늘 확인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300일 이평의 저항이 지지가 너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300일 이평의 저항을 받는 그런 반등이 꼭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일과 이제 세 번째는 20일과 이제 60일 이평의 이격도, 그다음에 캔들차트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보통 볼 때 주식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등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반등을 확인하는 그래서 국면이 횡보 국면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횡보 국면을 좀 내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제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300일 이평의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번 반등에서 분명히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코스닥은 500포인트의 숫자를 한번 볼 것이다. 그리고 510 이하를 꼭 한번 내려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의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봐서도 주가 자체가 반등하긴 하지만은 일단 반등 자체가 여러분이 팔기에까지 놔줄 것이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어제 다행으로 여러분께서 4% 빠지고 4% 빠졌어요. 우리가 저번에 빠졌다가 어제 정확히 2% 정도 상승시키는 그런 장세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코스닥은 이번에는 순환매까지는 안 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 순환매들이 꼭지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는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환매 없이 뼈쪽 모양의 재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이 평가가 이제 주식에 시황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업종하고 선물 차트하고 너무 틀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선물 차트가 사실 먼저 빠져버렸죠. 선물 차트가 전저점을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전저점입니다. 선물 차트 전저점은 오래전에 이미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차트로 봐서는 거의 바닥인데 선물 차트로 봐서는 이제 시작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인데 어쨌든 악수를 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두 쪽 다 이건 이제 괴리율이라고 하죠. 종합주가 지수와 선물 차트의 괴리율은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더 빠져가지고 선물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선물이 반등해서 종합주가 지수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거는 풍문율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종합주가 지수의 2,00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의 2,000포인트가 선물의 260포인트. 이렇게 보면 거의 대충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집계형 형태의 모양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빠질 때 보면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선물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진 그런 부분. 이번에 이제 선물의 하락이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제 기관들이 요즘은 파생해서 여러분들을 물을 먹이면서 전체적인 거를 끄집어내리는 그런 계단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합주가 지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수는 조금 과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런 거지만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붉은 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상해 지수 보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가 3% 빠졌습니다. 단기로 3% 빠졌을 때 상해 증시가 12% 상승했고요. 상해 증시 12%,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지도 않았는 주식이 우리나라가 신고가를 갱신하지도 않았죠. 뜨지도 않았는 주식이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졌다. 이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개인들의
일단 그 소외된 조금 위축된 그런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우존즈 지수 어제 빠졌다가 십자형 모양을 보이는데 일단 전저점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반등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 전체 4대 지수를 봤을 때 반등의 기미가 조금 보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 고가에서 고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안 떨어집니다. V자를 들고 떨어지는. 그리고 떨어지면서 이번에 K앱을 줬기 때문에 K앱을 한번 메우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상해 증시 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상해 증시 따라간다 했는데 요즘에는 상해 증시보다도 영국 지수나 거의 독일 지수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우리하고 이제 그 영국이나 독일은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조금 직격탄을 맞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수출도 잘 되고 달러가 넘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의외적으로 조금 오버슈팅에서 언더슈팅을 마주보기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쫄아가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셔야 된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단무지처럼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로 보면 아직까지 뭐 바닥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목균형표가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이나 기준선 자체가 두 개 다 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환선이 오늘도 떨어집니다. 전환선이 오늘도 떨어지고요. 뭐 기준선은 이제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이제 그 사이 여러분 다시 기준선과 전환선이 동시다발로 떨어지는 날이 계속 있었죠. 계속 기준선과 전환선이 계속 동시다발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당이 불감당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선이 앞으로 브레이크를 들었어요. 기준선이 브레이크 들었기 때문에 기준선이 브레이크 들었다. 이건 조금 주식이 조금 이제는 하방이 뭐 보통 우리가 그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떨어져야 되는데 동시다발로 안 떨어지고 한쪽만 떨어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방이 어느 경직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파는 게 아니다. 물론 뭐 현금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코스닥은 반등을 해도 일단 구름 변곡이 나와버렸어요. 구름이 참 이래 두꺼운 거. 매물이 두꺼운데 이걸 한복에 깬다. 이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때린 겁니다. 이제 기관이 때리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구름이 한번 바뀌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보면 기관들이 삼성전자 몇몇 종목 빼놓고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방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한국전력이 좋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입에 나오니까 한국전력을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패시픽, 그다음 포스코, 현대차. 특히 이제 요즘 우리 개인들이 조금 살만하면 때리거든요. 그래서 속초에서 담아만 보지 말고 이런 것 좀 한전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다음 좋다고 하니까 다음을 500억 매도 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은 매수하는데 외국인들 갖고 있는 다 매도 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보시면 상위 세 종목 빼놓고는 전부 10억대, 10억 미만. 거의 코스닥은 거의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거의 별인자식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외면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코스닥이 이번에도 떨어질 때 호가 공백이 없다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꼭 필요한 코스닥 주식, 대형주 몇몇 빼놓고는 거의 손떠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기대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를 올해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상승하더라도 여러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떼놓고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절대 자산의 20% 이상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코스닥은 너무 빤하게 보이고 소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코스닥은 액면가 통일해가지고 코스닥이 500원, 100원 해가지고 코스닥에 비싼 거를 착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액면가 5,000원 통일해가지고 비싼 그런 부분을 꼭 보여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반등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 월 떨어질 거 보통 월이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 거의 100포인트 떨어집니다. 100포인트 이미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월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봇 밖에 아웃사이더에 나왔기 때문에 밖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100포인트 다 움직인 걸로 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서서히 이제 월 볼륨저 밴드가 다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월 볼륨저 밴드 분명히 다이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손짓고 형식이었죠. 어제 이제 1940포인트 포인트. 월 볼륨저 밴드는요, 과거 여기 보시면, 지난 8월에, 7월 말에 이제 이탈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들어간다고 저기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월 볼륨저 밴드는 이탈할 수 없는 그런 볼륨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월 볼륨저 밴드 1940포인트 한번 안착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일단 안착했는 부분, 볼륨저에 안착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륨저 이제 이탈을 계속 했었죠, 일봉이 볼륨저 밴드 이탈하다가 볼륨저에 안착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볼륨저 밴드 안착했다는 것은 그 사이 볼륨저 밴드를 계속 이탈을 시키는 부분인데, 볼륨저가 이제는 절대적인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볼륨저 절대적인 지지라는 것은 지금에서 뭐 빠져봐야 한 5포인트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흔들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오늘 또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돈 먹는 거는 거의 까만머리 외국인이다.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 창구로 들어오는 거, 기관하고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을 북적북적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을 거의 등을 치고 있습니다. 등을 치고 있는데 이럴 때서 우리가 안 섞는다. 누가 이기노? 누 끈기가 좀 있는, 지구력이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경이 조금 적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옵션에서 워낙 우리 개인들을 등치해버리니까, 개인들이 옵션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안 해가 외국인과 개인들 저끼리 치고받아 코피 터지도록 옵션 절대 하지 말고, 옵션은 여러분 항시 종가 3일이나 5일 놔두고 양방향 그냥 10만원짜리 심심풀이로 양방향 매수하는 게 제일 현명한 그런 부분이죠. 절대 여러분 옵션은 여러분은 못 이긴다는 거 새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명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옵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은 평균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258까지 왔는데 선물의 평균 가격은 저 경험상 늦어도 30일 안에 한 번은 꼭 따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한번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주가 많이 빠질 줄 알았지만 안 빠졌거든요. 오늘도 제가 볼 때 보합전에서 행복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청송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신창원 대표님께서 오늘도 우리 증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송천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코스피 지수가 1920포인트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시장 정말 지지가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코스닥도 반등을 전망해 주셨는데 어제 코스닥도 반등 흐름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장 방향성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과연 기술적인 반등일지 추세적인 반등일지 궁금한데요. 시장 점검과 함께 지난 관심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60월봉선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동안에 2011년도가 되겠죠.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나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2013년도까지 숱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지지를 했었던 월봉상 이평이 60월봉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이탈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1918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와주었다가 재차 1930포인트까지 월요일에 끌어올리는 모습. 결국에는 그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이 예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우리 증시의 선반영인 측면이 되면서 1920포인트에 대한 지지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좀 예측을 해봤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일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5일선에 대한 안착. 글쎄요, 현재 192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온 상황에서 5일선 안착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200일 이평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1990포인트까지는 개나 소나 닭이나 누구나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까지의 상승은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1990포인트 이후에 현재 200일 이평과 현재 120일 이평, 60일 이평 이런 강한 저항 라인들이 강력하게 저항으로 바뀐 부분들이 호재가 나와주면서 수급적으로 이평들을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11월과 12월의 소비 시즌, 미국의 소비 시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는 그런 이외에 큰 호재는 나올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일평까지의 상승이 나온 이유가 어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큼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에 코스닥의 학습 효과가 마이너스 4%가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움직임이 매번 반등의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코스닥이 전저점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나오기 직전 저점들이 있죠. 520포인트, 524포인트 이런 직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코스닥은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와는 다르게 201평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는 다른 그런 부분들 코스닥 지수는 5일선에 대한 안착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을 찍는지 아니면 외바닥으로 5일선에 대한 안착을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전저점들이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5일선의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일선까지의 상승 부분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코스피가 변동성이 어제 굉장히 그런 강한 상황에서 3%대 급등이 좀 나와주었었죠. 종가는 한 1.7% 정도 약간 밀리면서 나와주었지만은 중요한 건 그나마 5일선을 의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마감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장부터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제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매도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기관들의 오후장 매도 물량과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어제 상당히 치열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힘겹게 끌어올렸었던 그런 3%대 상승이었는데
오후장 무렵에 기관들이 글쎄요, 저점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차익이었을까요?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하락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밀리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전자의 5일선 안착 후에 움직임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인 게 외바닥으로 1920포인트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삼성전자도 107만 8천 원의 외바닥에서 끌어올리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관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쌍바닥 내지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중점적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주니까 파트론이 어제 5% 정도, 파트론이 어제 5% 정도 장중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죠. 자, 파트론이 어제 한 5% 정도 장중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제가 어제 이 파트론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기관들의 매수세, 자, 현재 신저가 내지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 이 종목처럼 매수 강도를 가지고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을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타 법인의 꾸준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쭉 끌어올린, 그러니까 5% 정도 끌어올린 주법이 기관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물론 어제 매수상이 1위 창구가 바클레이즈, 어제 바클레이즈에서 8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종가상 보니까 3만 주밖에 매집되지 않은 걸 봐서는 글쎄요, 일부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주가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기관 잡는 귀신이죠. 덕선하이메탈도 그렇고 기타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물먹인 케이스들이 일단 수두룩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IT 부품 파트론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물론 지금 공포 구간에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가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의미 없는 손절은 하지 말자라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5일선에 대한 안착, 그리고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수세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NC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죠. 자, NC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 급락에도 이제는 안 빠지죠. 그만큼 바닥권을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기관 매수세. 우리 종목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지금 현재 기관 매수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재료가 있고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트 상황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NC소프트 오늘은 큰 폭의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현재 포트 상황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 안정될 때까지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잘 짜셔야 된다. 결국에는 포트도 시청자분들과 저하고 동일한 그런 부분이어도 누가 얼마만큼 머리를 잘 굴려서 지능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일부 매수, 다른 경우 추가 매수 해서 전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상당히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심주들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